예, 어제 판문점을 찾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그가 떠나는 동시에 곧바로 미사를 쏜 북한 얘기인데요. 먼저 해리스 부통령의 판문점 메시지부터 천천히 듣고 오겠습니다. The DPRK has a ballistic missile launch program and are destabilizing the peace and security of this region. In the north,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seek a stable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where the DPRK is no longer a threat. 화면으로 봐도 어제 오늘 외교안보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 네. 해리스 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참 감명했어요. 잔혹한 독재 정권, 만연한 인권 침해. DMZ 찾았는데 메시지가 좀 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원래 이제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오면 꼭 방문하는 곳이 이제 DMZ를 방문해서 예. 북한을 보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또 북한의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예. 이날 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이 저렇게 이제 그 망원경으로 보고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한번 더 북한 측을 돌아보면서 결국 이제 북한이 잔혹한 독재 국가고 만연한 인권 침해가 있다. 이제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동안 한미 관계에 대한 이제 어떤 강고한 어떤 한미 관계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담으로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 리퍼블릭 오브 노스 코리아라는 이야기를 실언을 좀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예. 뭐 어디 가나 참 실언 때문에 논란은 있긴 한데 북한을 영어로 잘못 부르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뭐 거기에 좀 실수는 있었던 것 같죠. 예. 근데 어차피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윤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짧게 만났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제 아베 국장에 이어서 이제 한국 방문한 것들 이거는 예. 한미 관계의 어떤 강고한 것과 함께 이번에 사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왔던 성과는 뭐냐면 IRA법과 관련해서 자동차,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게 이번에 큰 성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5분 동안 판문점에서 방호복을 입은 저 북한군이 해리스 부통령을 저렇게 망원경으로 쳐다보는 모습도 있고요. 전쟁 위협 여전하다. 한국과 미국의 만일의 사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저 얘기인데 저 사진, 저 영상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북측 인사가 5분간 지켜봤다. 판문점. 아무래도 또 미국의 2인자니까 여러 일거수일투족이 많이 신경 썼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이제 미국을 향해 가자마자 구장차장.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벌써 이번 주만 세 번째 무력 도발이거든요. 네. 지금 뭐 한미 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해리스 부통령이 이 한국을 찾아서 특히 DMZ까지 직접 방문을 하는 이런 상황에 이 북한이 지금 잇따라 이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면서 이렇게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이제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출발해서 2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영공을 다 떠나고 태평양으로 나간 이후에 이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발 의사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북한이 간접적으로 피력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 자신들에 대한 어떤 이 강력한 그 응징 메시지를 던진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공격할 수 있다. 공격 능력을 이렇게 과시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북한의 무력 도발은 꽤 저녁에도 지금 이루어지는데 옛날에는 미국을 의식해서 아침에 많이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어제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최근 닷새 만에 무려 3발의 무력 도발을 했다.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좀 더 거세지는 이런 대응 차원에서요. 오늘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5년 만에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 해군 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해상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년 만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한미일 대잠수함 전쟁, 잠수함.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대잠 훈련인데 우리의 문무대양함, 최근에 부산항에 입항한 로널드 레이건함, 그리고 아사히함까지 이제 같이 훈련을 했는데 저게 지금 그 아사히함입니다. 그 의미가 좀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전력에 있어서 잠수함 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략 알려주기로는 거의 한 70척 정도, 80척 정도를 북한이 잠수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된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5년 만인데요. 예. 이 한미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 자산,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대잠 초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대 정도가 대잠 초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는 사실 몇 대 없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것은 일본 열도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 긴 거를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대잠 초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훈련이 뭐냐면 한미일이 지금 가상의 이제 잠수함, 이건 아마 미국 잠수함이 가상의 북한 잠수함이라 하고 세 나라 군대가 함께 수중을 탐사해서 그것이 이제 탐사되는 것, 이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상에 만약에 북한 잠수함이 도발했을 경우를 대비한 훈련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잠수함 전력이 특히 북한이 지금 SLBM을 전력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쪽으로 깊숙이 침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키나와 쪽으로 가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괌이나 하와이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전체는 한미일이 함께 공동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훈련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나 또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이런 대잠 훈련을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오늘 군 당국이 공개한 이 한미일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맞선 가상훈련 연합훈련 사진입니다. 한미일의 주력 이 구축함과 항공모함들이 오늘 총출동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저 사진들 한번 보면 편대가 좀 갖춰지는 모습도 좀 있고요.